손흥민, 이제 30대 중반이잖아. 이제 끝났어. 그 돈 주고 데려올 가치 없는 선수야. 편집장 친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MLS가 뭘 바꿀 수 있겠어. 야구랑 미식축구 천국인 미국서 축구가 팔릴 리가 없지. 그 순간 다른 친구가 비웃듯 웃으며 던졌습니다. 그럼 직접 가서 보지 그래. 내 계산이 맞는지. 그 말에 제 속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회의론으로 무장했던 제 마음 한가운데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잠깐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스포츠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숫자와 그래프로 스포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언제나 저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과장된 기대와 실제 성과 사이에는 늘 깊은 골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LA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계산기를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33세, 이적료 360억대, MLS라는 리그의 평균 판매량과 시청률. 제 머릿속에는 곧장 회의론의 방정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거품일 것이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편집장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만간 칼럼을 쓰겠네. 손흥민 효과가 과장이라는 주제로 말이야. 저의 손끝은 확신에 차 있었고 이미 머릿속엔 제목까지 떠올라 있었습니다. 거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때 도착한 친구의 답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보고 쓰지 그래. 차갑게 던져진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제 회의론을 정면으로 비웃는 도전장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충돌했습니다. 굳이 갈 필요 있어? 이미 답은 뻔하잖아. 아니야, 직접 봐야 한다. 손흥민은 뭔가 다를 수도 있어. 결국 저는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신문관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기로 했습니다. 보자마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요. LA에 도착한 다음 날 LAFC 본사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마케팅 부서의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 판매 대시보드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본토. 모든 지역의 숫자가 폭포처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표 48시간 만에 전 유니폼 판매량이 30만 장을 넘겼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평균 객단가를 곱했습니다. 제 계산기는 이적료를 이미 넘어섰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손가락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나 계산을 잘못 눌렀나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MLS 전체 연간 판매량이 50만 장 수준인데 손흥민 한 명이 이틀 만에 절반 넘게 팔아치운 겁니다. 바로 그때 단장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실내에 흐르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스피커폰 버튼이 눌리자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생산 라인을 24시간 가동해야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이어진 한마디가 모두의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메시 때도 이 정도 속도는 아니었어요. 그 목소리 뒤에 붙은 소개는 짧았지만 강력했습니다. 아디다스 북미 부사장이었죠. 순간 방 안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고 저는 무겁게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둔탁하게 뛰는 소리가 귀 안쪽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제 안에서는 두 개의 전혀 다른 파동이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눈앞에서 역사를 목격하는 듯한 호기심, 그리고 여전히 버티고 서 있는 회의론의 반발심. 그래도 이건 단순한 열풍일지도 몰라. 내면의 목소리가 뿔처럼 자라나 다시 저를 붙들었습니다. 호기심은 저를 앞으로 당기고 있었지만 회의론은 여전히 제 어깨를 뒤로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그 두 힘이 가슴 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폭발하려는 순간 저는 무력하게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 방식대로 데이터를 더 파헤쳤습니다. 구글 트렌드의 곡선은 북미와 아시아를 동시에 치솟고 있었습니다. 애플 TV 시즌 패스 검색량도 가팔랐습니다.
틱톡 해시태그 조회수는 분 단위로 단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LAFC 공식 영상은 조회수 그래프가 선이 아니라 벽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실제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현장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원정은 시카고였습니다. 새벽에 공항 게이트로 들어서자 7번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티셔츠 위에 유니폼을 겹쳐 입은 아버지와 모자, 등번호를 손으로 가리키며 사진을 찍는 학생들. 체크인 카운터 직원조차 저에게 오늘 경기 보러 가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 보니 좌석 여기저기에 검은색과 금색이 번쩍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멕시코계 미국인은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이민자의 꿈이에요. 가족 모두가 응원합니다. 뒷좌석의 한국계 가족은 조용히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일정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갈수록 저의 확신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오헤어 공항은 이미 작은 축제였습니다.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사님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손흥민 경기죠. 아들이 표를 못 구해서 속상해하더군요. 한인타운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마다 환영 현수막이 달려 있었고 매장 앞 전광판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번갈아 뜨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께 여쭈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은 건가요? 주인께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부터 줄을 섰어요. 오늘은 재료를 2배로 준비했는데도 모자랄 것 같네요. 손흥민을 보러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솔저 필드 주변 주차장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노점에서는 한국식 응원 피켓과 LAFC 스카프가 동시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식 커피를 들고 있는 청년이 소니를 외치며 지나갔어요. 중국계 가족은 태극기와 미국 국기를 함께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민족과 언어를 넘는 소비자 행동, 단일 선수 중심의 다문화 집결. 학자적 표현으로 적었지만 제 가슴은 영구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안은 더 분명했습니다. 원정팀의 선수 한 명이 워밍업 존으로 나왔을 뿐인데 한쪽 스탠드가 일어섰습니다. 환호의 높낮이가 잔디를 흔드는 듯 했습니다. 전반이 끝날 무렵 저는 원래 준비했던 경기장 수요 탄력성 모델을 가방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모델로는 이 반응의 속도를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후반전 중반 손흥민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더니 단 한 번의 터치로 사이드를 절단했습니다. 순간 잔디 위를 가르던 공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뻗어나갔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환호가 경기장을 뒤흔들며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낯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홈팬석에서조차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던 겁니다. 자신의 팀 유니폼을 입은 관중들이 상대 선수의 플레이에 환호하며 손바닥을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동시에 섞여 있었고 눈빛은 뜨겁게 빛났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축구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 아닐까. 그때 제 옆자리의 지역 기자가 몸을 기울여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조던 이후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미국의 축구 팬을 하나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손에 쥔 펜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글씨보다 먼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을 지배하던 회의론의 벽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확고하던 확신이 흔들렸고 제 시선은 어느새 한 선수의 발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밤이 끝나고 저는 곧장 보스턴으로 향했습니다. 하버드 스퀘어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 앞 광장,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작은 이벤트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에 펄럭이는 현수막에는 손흥민의 표현을 빌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두가 영웅은 아니다. 다만 계속 달릴 뿐이다. 그 자리는 단순한 아시아계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흑인 학생이 손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고 금발의 백인 여학생은 손흥민의 사진을 인쇄한 종이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라틴계 학생이 마이크를 움켜쥐고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우리 할머니의 얘기를 떠올리게 해요.
낯선 땅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요. 순간 군중은 조용해졌고 바람 소리마저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곧이어 박수와 환호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학내 게시판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십 장의 포스터가 겹겹이 붙어 있었지만 제 눈은 자연스럽게 손흥민의 얼굴이 그려진 한 장에 멈췄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레 떼어 노트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현장은 더 이상 숫자의 그래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곳에서 피어오른 것은 차가운 데이터가 아니라 뜨거운 얼굴들이었고 저의 연구는 점점 숫자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질레트 스타디움은 또 다른 실험실이었습니다. 매표소 직원은 제게 오늘은 기록적인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차장에는 타주 번호판이 줄지어 섰고 원정팀의 색이 주변을 덮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한국어와 영어, 스페인어가 섞인 구호가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후반 막판 손흥민의 역습이 출발하자 앉아있던 관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매출은 평소의 몇 배입니다. 손흥민 이적 후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저는 놀라 웃었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스폰서십과 미디어의 방향성 확인뿐이었습니다. LA로 돌아오자마자 마케팅 총괄이 저를 회의실로 불러 세웠습니다. 문을 열자 벽면 전체를 가득 메운 차트와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과 LG의 로고 옆에는 붉은 화살표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두 회사가 동시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액 규모는 이전 대비 2배 가까이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북미 브랜드 캠페인의 얼굴로 원합니다. 마케팅 총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잠시 후 스크린에는 또 다른 로고들이 등장했습니다. 애플은 자사의 제품 캠페인을 MLS 시즌권과 연동하겠다는 계획. 코카콜라와 펩시는 서로 같은 날,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했죠. 바로 손흥민 선수 그 한 명 때문에 말이에요. 하이네켄과 버드와이저는 카테고리 독점권을 두고 서로 밀고 당기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애플과 아마존까지. 두 거인이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단 열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대시보드 하단에 찍힌 숫자는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합계 7천만 달러. 그 수치는 가볍게 기존 연간 추정치를 넘어섰습니다. 제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구조 변화의 문이 이제 막 열리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뇌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훈련장에 가보니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풍경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해 뜨기 전 잔디 위에 콘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공이 줄 세워져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첫 번째로 그 콘을 통과했고 뒤이어 젊은 선수들이 따라갔습니다. 수석 코치는 말했습니다. 새벽 훈련이 강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가 나오니 다른 선수들도 스스로 나옵니다. 영양사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김치와 된장, 발효식품이 회복에 좋다는 걸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식단에 상시 편성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팀의 루틴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응원 문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경기장에 한국식 구호가 번역 없이 울렸고 미국 팬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적이 결정된 이후 유소년 아카데미의 등록은 통계를 수정해야 할 만큼 늘었습니다. 코치들은 한국식 기본기 훈련 세션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공이 몸의 일부가 되는 감각을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회의론과 현실 데이터의 충돌은 현실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어떤 구단은 이 가치를 알아보고 어떤 구단은 놓쳤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떠나보낸 뒤 그 결정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런던의 한 스포츠 경제학자가 보낸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앉은 자세 그대로 몇 분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차갑고도 간단했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연간 손실 추정.
첫 장을 펼치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참혹한 지표들이었습니다. 스폰서 이탈, 유니폼 판매 감소, 아시아 투어 수익 급락. 삼성, LG, 현대자동차 같은 굵직한 파트너들이 연달아 등을 돌렸고 남아있던 계약조차 빠르게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팬클럽 회원수는 불과 몇 주 만에 80%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SNS 팔로워 그래프는 마치 낙하산이 찢어진 듯 끝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타격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팬덤의 붕괴가 심각했죠.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의 결속은 쉽게 풀리지만 무너진 결속을 되돌리는 데는 세월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그 문장은 곧장 토트넘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저는 눈앞에 이사회실의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서류들이 쌓여 있고 레비 회장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침묵하고 있으며 임원들은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치가 떨어진 선수라며 냉정하게 밀어냈던 결정이 이제는 구단 전체의 존립을 뒤흔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저는 2번, 3번 반복해 읽었습니다. 이 손실은 단기 전력 보강으로는 상쇄되지 않습니다. 숫자들은 냉정했고 동시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그래프 위에 선명하게 떠오른 한 문장은 이랬습니다. 존재를 과소평가한 데가 그것이 토트넘의 진짜 손실이다. 반면 LAFC의 문서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획안이 아니라 하나의 설계도이자 미래를 예견하는 지도에 가까웠습니다. 창단 이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던 세밀한 캘린더, 해외 파트너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도시의 인구 통계와 다문화적 지형을 정밀하게 분석한 자료들이 촘촘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미디어 권리 제협상의 타임라인은 월드컵까지 이어지는 3년 계획 속에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고 모든 화살표와 강조선은 결국 하나의 이름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선수 영입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존재를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로스앤젤레스라는 거대한 시장을 하나로 묶어낼 기호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 한쪽에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전략은 시간을 친구로 만드는 기술이다. 누군가는 단기 계약의 숫자만 바라봤습니다. 단 1년의 비용과 수익을 계산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10년을 내다보았습니다. 세대를 아우를 문화적 파급력과 그 파급력이 도시와 리그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를 계산했습니다. 차이는 거기서 벌어졌습니다. 한쪽은 현재의 이익을 쥐려다 미래를 잃었고 다른 한쪽은 현재의 투자를 미래의 기회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 손흥민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내부의 오만과 마주하는 일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숫자가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의 관중이, 보스턴의 학생이, 로스앤젤레스의 상인이 제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숫자의 시작점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면 수요는 그래프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수업 교환을 수정했습니다. 첫 장의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스포츠 수요는 문화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장을 시험에 낼 겁니다.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저는 저의 미세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속 가능성에 관한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지금의 폭발이 내년에도 유지될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시험했습니다. 마케팅 총괄은 리텐션 지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재구매율, 경기일 비구매일 체류 시간 격차, 티켓 대기자 명단의 순환 속도, 소셜 트래픽의 심야 피크. 숫자들은 단발성 바이럴이 아니라 일상화의 초기 징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MLS 사무국의 커미셔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리그 전체 시청률이 함께 오릅니다.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는 경기에서도요.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커미셔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입구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를 보러 들어왔던 관객이 이제는 리그 자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그래프와 모델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네트워크 외부성의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한 개의 노드가 새로운 흐름을 불러들이고 그 흐름은 연결된 노드들을 연쇄적으로 흔들며 마침내 거대한 구조를 바꾸어 놓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선수의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중심이 되는 허브였고 그 허브는 새로운 관객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리그 전체의 가중 그래프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번의 전류가 회로 전체를 전멸시키듯 손흥민이라는 노드가 MLS라는 생태계 전체의 흐름을 재배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속도를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반응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지형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스폰서십의 누적 상승분, 티켓 수익에 체감하지 않는 경사, 유니폼 판매의 장기 꼬리, 방송권료 협상에서의 협상력 전환. 이 모든 것을 합치니 저는 결국 한 문장을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버블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다. 며칠 뒤 저는 토트넘 내부 소식통을 통해 충격적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저평가했고 이적료를 받는 쪽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레비 회장은 손흥민은 이제 가치가 떨어질 선수라며 손흥민의 연봉 인상 요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토트넘은 불과 몇 주 만에 아시아 시장 스폰서 계약을 잃었습니다. 아시아 스폰서의 빈칸, 온라인 팔로워의 가파른 하락 곡선, 팬클럽 게시판에 들이운 침묵 구간. 그것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한때 살아 숨쉬던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 없는 비명처럼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떠나자 토트넘의 팬덤은 사실상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냉혹한 지표 위에 제 머릿속에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존중의 비용을 아꼈다가 신뢰의 손실을 샀다. 그 문장은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증거가 되어 토트넘의 오판을 고발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손가락이 힘없이 키보드에서 떨어졌습니다. 화면의 푸른 빛은 여전히 차갑게 깜빡였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숫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모니터 전원을 끄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창밖의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고 붉게 번진 노을이 보스턴의 오래된 건물 지붕을 천천히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고도 차가웠습니다. 마치 세상이 말없이 한 구단의 몰락을 증언하는 듯 잔혹할 만큼 투명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구단 스태프가 작은 상자를 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흥민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쓴 편지가 모여 있었습니다. 영어로, 한국어로, 스페인어로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달려주세요. 저는 그 편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훈련장 뒤편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고 마치 잔디 위에 공기마저 가르지 않는 듯 했습니다. 햇빛이 비스듬히 내려와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순간 그는 선수라기보다 하나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그 인사 속에는 겸손과 단단한 자기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학자에게 허락된 방식으로만 인사를 돌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제 교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 평생의 신념을 흔든 고백이자 동시에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저 축구를 할 뿐입니다. 그 대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더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인물의 힘은 거창한 수사가 아니라 본질을 끝까지 지켜내는 단순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결론을 써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회의론의 성벽은 산산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버드 강의실로 돌아와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은 차갑고 정직한 숫자보다 더 빠르게, 더 직관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세대였습니다. 저는 분필을 쥐고 칠판에 크게 적었습니다. 영향력은 매출을 이끄는 원인 변수다. 분필 가루가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고 강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순간 강의실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쌍의 눈동자가 제 얼굴을 꿰뚫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포워드가 아닙니다. 그는 커뮤니티를 엮는 촉매이며 도시를 움직이는 기호이며 산업을 재배열하는 축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도전과 궁금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숫자로 증명해 주실 건가요? 저는 잠시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증명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변화 자체가 살아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순간 학생들의 얼굴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물들었습니다.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깨달음이 스며드는 순간의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들을 바라보며 알았습니다. 이제 제 강의실에서조차 숫자보다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미국 스포츠 산업의 판도를 바꾼 인물이며 아시아계 미국인 2,400만 명의 자부심을 깨운 존재입니다. 저는 칼럼을 마무리하며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닫았습니다. 스포츠가 경제학을 설득하는 날, 우리는 한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된 문화의 확장을 보게 된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에서 떨어졌습니다. 창밖에 보스턴 저녁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계산기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대신 공책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존중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LA의 밤을 걸었습니다. 스타디움 주변은 경기 없는 날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기념품점 앞에는 사진을 찍는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유니폼 등에 자신의 이름 대신 손흥민의 이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저기서 새벽마다 훈련한단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하버드의 낡은 복도를 떠올렸습니다. 새벽의 빈 강의실, 칠판의 분필가루 수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마음의 가속도. 그 가속도가 도시를, 리그를, 산업을 앞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스포츠 경제학은 결국 인간학의 한 갈래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누군가의 자부심을 깨우면 시장은 따라옵니다. 브랜드는 뒤에서 밀어줍니다. 숫자는 뒤늦게 기록합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그래서 이벤트가 아니라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제 다음 강의의 첫 문장을 연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선수의 이야기로 수요함수의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분필을 쥐고 웃었습니다. 오늘의 도형은 곡선이 아니라 화살표였습니다.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명확한 방향의 화살표였습니다. 그 화살표의 끝에서 저는 다시 한 번 같은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역사는 손흥민을 경제학 교과서의 첫 장에 기록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회의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로 쌓아올린 논리의 성벽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그 잔해 위에 남은 것은 한 사람에 대한 순수한 존경심뿐이었습니다. 손흥민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냉철한 분석가도 냉정한 경제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 땀방울 하나가 통계보다 더 큰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겸손한 제자로 돌아간 한 명의 학자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논문을 쓰고 수십 년 동안 데이터를 다루어온 경험도 그의 존재 앞에서는 그저 작은 기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제 이론을 넘어섰고 그의 진심은 제 수치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그저 눈앞의 현상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학생처럼 조용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숫자는 언제든 다시 계산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진심과 그것이 만들어낸 파장은 결코 수식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한 구단의 기록을 넘어 도시와 리그, 그리고 제 학문의 틀마저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역사가 이 시대를 회고할 때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선수의 명단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인 거대한 변수로 기록될 것이고 말이죠. 지금까지 손흥민을 통해 자신의 확신과 세계관을 바꾸게 된 하버드 경제학자 마이클 앤더슨 교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숫자와 그래프만을 믿었던 그가 현장에서 만난 관중의 환호와 학생들의 목소리,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단순한 한마디 앞에서 회의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스포츠는 기록으로만 남는 게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문화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었죠.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이제 한 선수의 명단을 넘어 한 도시와 한 리그를 재편하는 새로운 기호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발걸음이 열어갈 미래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또 다른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